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얘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한술 10월 30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 두 가지 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협공을 시키기 위한 전진 배치 아니냐, 판사 출신, 두 사람 다 판사 출신, 전진 배치를 한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 공수처장의 판사 출신 김진욱 현재 선임연구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거쳐서 바로 임명이 될 거고요. 공수처를 새 벽도에 출범시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공수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의 판사 출신, 예고됐던 대로 박범계 민주당 삼선의원 법무부 장관에 내정이 되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런 글을 올렸는데 아마 오늘 이것이 있을 거라는 걸 청와대로부터 통보를 받았겠죠. 그렇게 하면서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을 하면서 이 환경부 장관 또 국가보훈처장을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 혼자만 경질을 하면은 이것은 뭐 잘못이 있어서 교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끼어넣기식 개각까지 이렇게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다른 인사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할 박영선 장관 같은 인사는 또 미뤄졌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세 사람만 인사를 하면서 법무부를 끼워 넣었죠.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 개혁, 마인드, 그래서 검찰 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쭉 이렇게 나갔습니다. 박범계에게 임무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정만호 수석의 브리핑에서도 읽힙니다. 개혁 마인드, 검찰 법무개혁, 완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조국이 추진을 했고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 실제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해죠.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가 본격적으로 1년 동안 그 소동을 일으켰고 그것을 이제 완결하는 것이 박범계다. 자, 지금까지 그 검찰개혁 많이 됐습니다. 뭐 포트라인도 없애고 밤샘 수사 관행도 없애고 검경 수사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거의 완비가 됐죠. 마지막에 남은 것이 윤석열을 쳐내는 것, 축출하는 것, 혹은 더 이상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꽁꽁 묶어 넣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지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뭐 분명히 통과될 겁니다. 통과 안 돼도 그냥 임명하면 그만이죠. 자, 그래서 이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무는 또다시 윤석열을 묶어놓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가 출범을 한다고 해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 지금 상당히 방대합니다. 지금 당장 뭐 보이는 거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2호, 그 조작 2호 이런 것이 있고 증거인멸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 전에 했던 울산시장 선거 또 라임 옵티머스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 공수처가 다 가져가서 검사가 25명이죠.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다시 이렇게 손을 좀 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 여지를 자르기 위해서 또 강성 박범계를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후임으로 내정한 것 아닌가, 그런 인사 배경이 읽힙니다. 제가 박범계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후임이 지금 누구냐에 따라서, 추미애 후임이 누구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윤석열 쳐내기를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올 것인가, 그거를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과의 전쟁을 포기한다면은 어떤 덕망과, 원래 법조계에 신망을 많이 받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 왔었죠. 덕망가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현직 국회의원이고 싸움닭, 추미애 못지않은 싸움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박범계를 임명을 한 것은 계속 이 권력 수사를 꺾자, 그런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조국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나섰지만 이 일가 비리 또 유재수 감찰무마 이런 걸로 낙마를 했고 추미애 장관이 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다 막았고 1년 동안 다 막았습니다. 막았고 윤석열마저 쳐내려다가 2번 실패를 했죠. 2번 실패를 하니 자, 이제 윤석열은 그런 그대로 앉혀놓고 지금 뭐 민주당 안에서 탄핵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역풍 때문에 섣불리 뭐 그것은
주워 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7월달 내년 7월달까지 앉혀놓고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자. 자, 그 차원에서 조국 추미애에 이어서 결국은 박범계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서 3라운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 자, 박범계 오늘 실질적으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진보적 판사들 모임이죠.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법관 시절부터 싸움닭으로 법조계에서는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법원 내부 게시망에 내부 글들을, 도전적인 글들을 막 게시를 해서 법원 내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적도 있고, 또 정치 입문 과정도 노무현 대선 후보, 2002년 노무현 대선 후보의 법률 특보를 맡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청와대 민정위 비서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국회에 들어와서 삼선 활동을 하면서도 상당히 싸움닭 역할을 많이 했죠. 최순실 청문회 때 민주당 쪽 간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그런 특성이 있었죠.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하다. 자, 그런 평가를 정치권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이 일으켰죠. 윤희숙 의원이 그때 국회 5분 발언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사당에서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그쪽에서 기한 사련이 평가한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경상도 출신 의원들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도 했었고, 얼마 전에 법원 행정처장 높은 판사죠. 고위 판사에게 국회에서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 그거 다시 살려줄 테니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또 자질 논쟁까지 일어났었죠. 자, 그런 자질 논쟁은 그 전에 판사 시절에도 오심을 해서 나중에 재심 청구를 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질은 그렇다 치고 일단 윤석열과의 관계가 주목이 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저격에도 앞장을 서왔죠. 국정감사에서 이송윤 서울중앙지검장 막 몰아붙이면서 그 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그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무혐의 처분했다, 이것을 가지고 국감장에서 이송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막 몰아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윤석열 면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폐청산의 과업을 맡겼는데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표 수사를 하고 있다. 대단히 섭섭하다. 이렇게 직접 겨누기도 했고, 최근에도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과 부딪혔죠.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기선을 제압한답시고 윤석열 총장에게 자세 똑바로 하세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피감기관의 입장입니다. 당신은 피감기관의 장인이 자세 똑바로 해라. 국회의원 앞에서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었죠. 그때 윤석열 총장이 살며시 자세를 고쳐 앉았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랬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두 사람이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2013년에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 때 징계도 받고 했었죠. 자천도 되고. 그때 박범계 의원, 초선 의원이겠죠. 그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2013년에. 윤석열 형을 어려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형 하면서 또 조국과 같이 윤석열을 도우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쭉 지금 썼습니다. 그때는 윤석열 형이었는데 지금은 똑바로 앉으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상황에서 앞으로 윤석열 견제 역할을 할 것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인데,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판사 후배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을 했고 수석 대변인을 하면서 추미애의 입력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들었을 때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 그때 인수위 역할을 했죠.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검찰개혁 이런 것도 막 밑거름도 그렸고, 공수처법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이것들을 초안을 대표 발의를 한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거 추미애 남자 추미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조국과 추미애를 합쳐놓은 것 같을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상당히 강성이고 저돌적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 상황에서
앞으로 막무가내 충성파 박범계, 그리고 또 새로 공수처를 맡는 판사 출신 김진우, 이렇게 양쪽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 인사청문회에 거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지검 월성원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대한 인사도 지금 당장, 아니면은 추미애 장관이 아직은 뭐 장관직을 그 직무를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인사를 하고 나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고, 뭐 인사 문제나 이런 것은 조금 뒤로 미뤄지겠지만, 결국은 이 윤석열 대 그 박범계, 처음에 윤석열 대 조국, 물론 대리전입니다.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윤석열 대 조국, 윤석열 대 추미애, 그 다음에 윤석열 대 박범계의 3차전이 벌어지게 됐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지금 그런 구도가 오늘 인사발표로 시작이 됐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